네, 안녕하세요. 인천대학교 운동건강학부 농구 수업을 맡고 있는 이영주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항상 오프라인에서 만나다가 이렇게 온라인에서 만나니까 또 이상하네요. 예, 아무튼 6월 6일 14주차 빨간 날이죠. 현충일인데 지금 레포트도 쓰시고 기말고사 준비하고 계실 텐데 조금이나마 과제물 제출하는데 이 영상이 용이하게 사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강의는 평가 척도의 개발입니다. 농구 수업을 지금 13주차까지 여러분들이 강의를 듣고 체험을 해보고 실기 수업을 해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는 과연 이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을 오늘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해시태그를 조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했었을 때요. 척도의 정의, 농구에서 오는 척도의 기준, 볼의 핸들링의 척도, 트레이닝 방법, 농구 트레이닝 방법론, 평가 기준의 척도 개발,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연구라는 조금 나름의 그 중점어를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한번 넘어가면요. 자, 이 척도라는 게 뭘까요? 척도. 척도는 뭐 농구에서 척도를 지금 표현을 했는데요. 척도는 어떤 기준이 되는 거죠. 뭔가를 평가하고 그 부분을 뭔가 실기적으로 눈에 보이게끔 기술 습득이라는 게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인데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과정을 척도를 통해서 나타내고자 이 부분을 여러분께 강의로서 전달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농구에서의 척도는 특정한 능력, 기술, 성과 또는 기타 요소를 측정하고 비교하기 위한 기준이나 체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기술, 볼핸들링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안 좋은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좋은 사람과 안 좋은 사람이 같이 경쟁 사실 할 수가 없겠죠. 잘하는 사람 잘하는 사람끼리, 못한 사람 못한 사람끼리 시기도 제가 그런 부분을 여러분께 강조드리고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도 이 훈련을 통해서 뭐 지금 사실 기본적인 농구지만 농구라는 그 분야를 가지고 단계별로 올라간다면 뭐 농구 1, 농구 2, 농구 3 이런 수업을 할 때 평가의 척도 기준이 달라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그러면 배우는 기술도 달라지고 어떤 테크닉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도 달라지는 거죠. 이 척도를 통해서 선수의 능력과 발전 상황을 평가하고 다음에 그 훈련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상당히 용이하게 쓰일 수 있는 거죠. 이 부분은 사실 프로농구 팀이나 엘리트 팀에서 어떻게 사용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경기 기록지에는 파울과 득점이 체크되고 있는데 내가 그 부분, 뭐 파울적인 부분보다 득점이 약하다면 농구는 득점 경기이기 때문에 득점을 좀 강화할 수 있는 훈련을 좀 많이 하겠죠. 그래서 제가 농구에서 표현하고자 하는 그 척도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농구에서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기본적인 척도를 네 가지로 조금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그 첫 번째 두 개가 기술과 신체적 척도입니다. 기술적 척도는 뭐 기본적으로 드리블, 패싱, 샷, 리바운드, 수비 등과 같은 기본적인 기술 요소를 평가할 수 있겠죠. 왜냐면 농구는 사실 100점이 넘는 경기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상 공격적이고 다양한 기술을 바탕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술적인 부분이 잘 되어야겠죠. 건물을 짓는데 파운드멘탈이라고 해서 설립하는데 기초 기반 공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아마도 이 부분이 가장 농구의 어떤 좋은 기술을 사용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체적 척도입니다. 모든 운동이 사실 그렇습니다. 체력이 좋아야겠죠. 그죠? 체격도 중요하고 피지컬도 중요하지만 같은 말이지만 그 안에 체력과 근력, 유연성, 민첩성, 게다가 반응 속도 같은 어떤 신체적 요소가 뛰어난다면 앞에 기술적인 부분들을 또 커버할 수도 있고 그 기술을 조금 더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도 훈련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전술과 심리적 척도를 말하고자 합니다. 앞에는 기술, 그 다음에 신체적인 부분을 얘기했다면 이번에는 전술적인 것, 그 다음에 심리적인 것. 전술적인 것은 뭐 공격, 수비, 팀워크, 어떤 게임에 대한 이해, 판독력. 농구에서는 보통 BQ라는 표현을 좀 많이 쓰는데요.
같은 전략을 하더라도 그 타이밍, 슛 쏘는 타이밍, 패스하는 타이밍, 뭔가, 그 타이밍은 사실상 많은 훈련과 경험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 이걸 또 센스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을 좀 더 과학적으로 한다면 농구를 보다 용이하고 쉽게 보다 조금 더 잘할 수 있을 수 있겠죠. 끝으로 여기서 전략적인 이해력과 응용 능력을 평가하고 팀의 전략 수립에 개선에 활용하게 됩니다. 뭐 기본적인 공격 패턴이 뭐 2맨, 3맨, 4맨, 5맨도 있고 뭐 사각 패스나 헛 스윙이나 뭐 수비 같은 경우는 디나이 같은 경우도 있고요. 프레스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용어를 이해하면서 그 적재적소의 타이밍에 응용한다면 그 선수는 정말 BQ가 좋은 거겠죠. 심리적 척도입니다. 앞에 그 기술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전술적인 부분도 사실 당연히 중요한데 사실 이 마음가짐이 되게 또 중요합니다. 심리적 척도는 자신감, 집중력, 스트레스 관리, 리더십과 같은 심리적 요소를 평가하는 척도입니다. 제가 최근 논문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아이돌들이 스트레스가 많다 보니까 대중적으로 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까 나를 이용하는 게 아닐까 라는 생각에 잠겨서 공황장애와 우울증 이런 부분들이 대인기피증들이 오는데요. 사실 스포츠를 통해서 승화시키면 그런 병들이 완화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있고 그 부분을 심도 있게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을 좀 들어간다면 사실상 이 스포츠에서 사실 심리학 부분 최근에 많이 강조되고 있거든요. 앞에적인 어떤 기술적인 요소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내 마음가짐, 게임에 임하는 태도, 게임 현장에서 내가 지금 보다 더 적극적으로 뭔가 그 위기관리 능력 이런 부분도 사실상 잘 만들고 척도를 개발한다면 더 나은 선수가 되고 더 경기를 재밌게 즐겁게 풀어가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한 번 더 이렇게 썬버스트 차트를 이용해서 한다면 심리, 전술, 기술, 체력으로 나눈 다음에 그 안에 여러 가지 카테고리를 나눴죠. 예를 들어서 이제 기술적인 부분은 드리블, 패싱, 샷, 리바운드, 수비. 근데 이 부분에서 사실 초급, 중급, 고급으로 좀 나왔는데 쉽게요. 내가 수비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뭐 수비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프라크거든요. 리바운드 같은 경우는 뭐 신장이나 피지컬적인 부분도 있지만 타이밍적인 부분, 지도하는 지도자가 이 부분을 이 친구는 뭐 초급이다, 중급이다, 고급이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상세하게 나누는 거죠. 기술적인 부분들이 이렇게 조금 상세하게 나눠진다면 내가 조금 잘 못하는 부분들을 쉽게 조금 더 발전시키고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사실 공부하는 과목으로 좀 표현을 한다면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사실 공부를 잘한다는 게 사실 한 과목이 빵꾸가 나면 안 되잖아요. 농구도 마찬가지로 사실 이 네 가지 요소들이 하나의 작용이 돼서 좋은 선수로 개발이 되고 이 선수가 성장하기 때문에 이 네 가지를 저는 개인적으로 척도로 삼아서 훈련시키면 대상별로 훈련을 시키면 더 나은 기술을 가진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트레이닝 방법론이 5가지잖아요. 뭐 웨이트를 했었을 때 기본적으로 과부하가 있고요. 그죠? 점증적으로 올려야 되고요. 반복의 원리가 있고요. 그 안에 특이성, 개별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과제를 하시면서 혹은 남은 이제 한 주차 농구 연습을 하시면서 이런 부분을 머릿속에 넣고 연습하신다면 충분히 그 다음에 농구하실 때는 좋은 기술을 가진 선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무튼 14주차의 강의 영상을 짤막하게 올려봅니다. 거기에 뭐 부연으로 첨부할 수 있는 영상도 좀 올려보고요. 오프라인 현장에서 이런 부분 뭐 질의응답 혹은 궁금한 사항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파이팅이고요. 예, 오랜만에 이렇게 인사드리니까 또 어색하네요. 예, 파이팅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